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속도가 속도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자, 요거였어요. 위치를 안 들어왔어? 일단 칠판 봐. 어차피 시간 30분 정도라서 그냥 칠판 보면 돼. 문제도 내가 그냥 칠판 시간 쓸 거니까. 자, 위치를 줬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시간으로 t로, 문자 t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위치의 변화 양상, 변화량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VT라는, 그러니까 속도가 나옵니다. 이거 시도 입승해야지. 미안,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원래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x,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맞나요? 앞에 쓰고도 맞긴 하겠다. 표현도 맞겠다. 자, 그래서 x 자체를 ft. 수직선상에서의 위치야. 이거를 어떤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걸 t로 미분한 식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이 f't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v, 속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걸 다시 t로 미분을 하면 그게 뭐다? 뭐가 나오겠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개념이 변화량을 구하는 거라고요. 변화하는 양상을.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두 번 미분한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계도 함수라고 나중에 이제 이 표현 자체를 배우는데 사실 이 표현은 아직 안 배운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 식을 미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V를 미분한 거. VT를 미분하면 그거를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은 외우기만 하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게 나온다고 했냐면, 자, 운동 방향이라는 걸 물어보거든. 자, 수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은 속도가 플러스면 전진, 마이너스면 후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본다? 운동 방향은 무엇에서 결정이 된다? 속도의 부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원래 우리가 배웠던 함수 입장에서 보면 y는 fx가 있고 도함수가 속도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도함수의 부호니까 원래 도함수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함수의 증가, 감소였죠. 같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의미를 우리가 속도의 부호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래서 플러스면 전진, 마이너스면 후진.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다가 점점 속도를 줄여서 멈추고 뒤로 갈 거 아니야, 맞지? 원래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다 갑자기 플러스로 바뀔 리가 없다고 원래 보통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였다 0 됐다가 플러스로 바뀌거나 플러스 됐다 0 됐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근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뭐예요? 일종의 극대, 극소를 보면 되는 거죠. 왜? 그래프가 극대라는 건 부호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속도라고 이게 속도로 보면 플러스였다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 계수값이 플러스였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극대였죠. 그럼 이게 이제 수직선상의 움직임으로 보면 앞으로 가다가 멈춰섰다가 뒤로 가는 이렇게 하면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그리고 극소 같은 경우는 감소, 정지, 증가잖아.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뒤로 가다가 멈춰서서 앞으로 올 거란 말이야. 그때 이 멈추는 시점에 운동 방향을 바뀐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결국에는 앞서서 배웠던 그래프 개형적인 걸 다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구하라고 하면 극대극소 지점 찾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 자체를 물어보면 증가,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얘가 앞으로 가는 구간, 뒤로 가는 구간을 구하라고 하면 그래프상으로는 증가하는 구간이 앞으로 가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 뒤로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 정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일단 요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자, 오늘 이거랑 별개로 추가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봅니다. 자,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미안. 주어진 시간에 따른 식을 t로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은 dt분의 dl, 길이를 t로 미분하면 돼요. 넓이의 변화율은 이 시간에 따른 넓이식을 구한 다음에 그걸 t로 미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피의 변화율도 이렇게 부피식을, 시간에 따른 부피식을 구한 다음에 그게 매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하면 그게 변화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속도 개념도 똑같은 거야.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인 거잖아. 그런 식으로 나머지 길이, 넓이, 부피도 t로 미분하면 변화율인 겁니다.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길이의 변화율은 미터 퍼 세크, 뭐 센티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넓이의 변화율은 뭐 제곱하고 이렇게 되겠지. 넓이 단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 단위를 시간으로 나눈 게 돼요. 단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호를 이해하면 단위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애초에 이 내용 자체가 극한을 한 거지만, 극한을 하기 전에 뭐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라 이런 거잖아. 원래 여러분 요 표현이 뭐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를 극한을 취한 개념인 거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는 개념이라고. 그거라고 배웠잖아, 미분의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변화율을 말했듯이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 극한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매우 짧은 시간의 변화량을 보는 수밖에 없다고. 진짜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원래 측정이 불가능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방식이 뭐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걸 좀 일반화시킨 게 미분이 된 거잖아. 편하게 하는 방법이. 맞아요? 매번 미분 계수를 극한식으로 못 풀기 귀찮아서 편하게 풀려고 만든 식이 도함수고, 그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 자체를 미분이라고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변화율을 물리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어.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얘들아. 길이는 고정돼 있지만 길이가 막 바뀌는 양상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그걸 극한으로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미분이 그러니까 미분이란 개념이 생겨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풀라고 내면 뭘 해야겠어? 두 단계로 거쳐집니다, 작업이. 첫 번째,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두 번째, 얘를 t로 미분하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실제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개념편 몇 쪽이냐면 이게 133쪽, 134쪽에 있고 그다음 연습 문제가 있는데, 책이 없는 분은 이제 요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칠판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줄 거니까 일단 칠판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예제 5번.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고 밤에. 자, 이 가로등이 4.8m짜리야. 근데 키가 되게 작다. 키가 1.6m짜리 사람이 있대. 여기 키가 160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반에도 있나? 자, 이렇게 살면 되게 힘든데. 대한민국에서 160으로 사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키가 1.6m인 사람이 있어. 근데 얘가 앞으로 쭉 걸어가. 그럼 그림자가 생기겠지, 얘들아.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걸어가면 시간에 따라 걸어갈 거 아니야. 걸어가면 얘가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위치가 바뀌지, 시간에 따라. 그럼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그림자의 길이라든지 요 끝에 위치라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몇 초일 때를 구하는 거냐? t라는 시간에서의 식을 만들어야 미분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요놈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이거 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치식을 구해서 t로 미분을 해야 vt 속도식이 나오겠죠. 자, 같은 식이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구하래. 그러면 요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얘를 t로 미분을 해야 얘의 변화율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은 얘들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위치라든지 길이라든지를. 그리고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 변화율이 나와.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인 속도가 나오고 길이의 변화율이 나온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동영상이잖아. 얘가 움직이면. 맞아, 아니야? 움직이면 동영상이잖아. 근데 이걸 t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임의의 시간 t일 때의 그림을 그리기. t일 때의 그러니까 임의의 시간 t에서의 그림을 그려서 스냅샷을 찍는 거야. 자, 동영상이 쫙 움직이고 있는데 딱 임의로 t라는 시간에서 캡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t라는 시간에. 알겠죠?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를 캡처를 했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매초 0.8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어. 그럼 t초가 지나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 0.8t가 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그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아니에요? 닮음이죠. 근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4.8이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지? 요 삼각형이랑 뒤쪽에 있는 큰 삼각형이랑 변의 길이가 3배가 됐잖아. 1대 3이겠죠? 맞습니까? 요 파란색 삼각형이랑 요 하얀색 삼각형의 닮음인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고. 1대 3 맞아요, 여러분? 왜? 여기가 1.6m, 여기가 4.8m니까. 자, 그러면 요 변이랑 요 변 길이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3이 돼야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이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1대 3이면 여기가 2잖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여기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 2에 해당하는 길이가 0.8t면 1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야? 절반이 0.4t가 되겠지. 그러면 xt 위치는 어떻게 돼? 0.8t랑 0.4t를 더하면 얼마죠? 1.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는 지금 구한 것처럼 얼마가 됩니까? 0.4t가 돼요.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돼? 얘를 t로 미분했으니까 그림자 끝 요놈의 위치의 속도는 얘를 t로 미분한 얼마? 1.2m. 단위 쓰면 m/s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t) 요거 미분한 거죠. 이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야? 답이 이거라고.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요구한다? t일 때, 시간이 t일 때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애들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t로 미분하세요. 요 흐름이라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그리고 지금 말한 앞서서 배웠던 위치의 변화율인 속도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다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야. 뭐다? 시간 t에 대한 그림 그려서 시간 t일 때의 식을 만들어내서 t로 미분하라고. 그러면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자, 예제 6번 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mm씩 늘어나도록 공기를 넣어. 그러면 이 풍선이요. 처음 시작할 때 반지름 길이가 2cm였는데 t초가 지나면 이게 얼마로 바뀌는 거야? 반지름이? 2 플러스 0.2t 1초당 0.2cm씩 커지니까 반지름이 t초가 지났을 때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 내가. 자, t초가 지났을 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구 모양을 이루는데 반지름이 2 더하기 0.2t인 상황이에요. 맞죠? 자, 이 상황에서 자,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이 3초가 되는 순간에서의 자, 겉넓이의 변화율 그리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변화율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겉넓이에 대한 넓이식을 하나 만들고요. 부피에 대한 시간 t에서의 부피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t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변화율식이 나와 안 나와? 임의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식이 나와. 그리고 나서 t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얘가 3이 될 때니까 몇 초 지났을 때야? 5초 지나면 3cm지. 그러니까 t에다가 5를 대입을 해서 이걸 구하란 얘기야.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5초일 때의 겉넓이의 변화율, 5초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 RT가 2 플러스 0.2t입니다. 여러분, 겉넓이식 뭐죠? 9의 겉넓이 공식 뭐예요? 4파이 R의 세제곱, 제곱이죠. 그러니까 4파이 R의 제곱입니다. 부피식은 뭐예요? 부피식은? 지성아, 9의 부피식 뭐야? 설마 모르진 않지? 모르냐? 3분의 4 파이 R의 몇 제곱?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한 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요? fx의 n제곱을 x로 미분하면 어떤 식이 나온다고 배웠어요? 이거 내가 외우랬잖아. 일단 n 앞으로 나오고 fx의 n-1제곱 쓰고 추가로 뭘 곱해주라고? 얘를 미분한 식을 곱해주랬지. 요거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2가 내려오니까 몇 파이? 8파이. 그리고 요거 그대로 쓰지. 요거 1제곱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요 안의 식을 t로 미분하면 얼마야? 0.2. 그치. 이거 곱하기 0.2. 요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S'5는 얼마예요? 8파이 곱하기 3 곱하기 0.2 해서 쓰면 얼마야? 얼마야 얘들아? 4.8 파이고요. 단위 맞춰주면 돼요. 단위가 겉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단위겠지? 근데 그걸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나눴잖아.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넓이를 시간으로 나누기,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V'T는 일단 3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4파이에 2 더하기 0.2t의 제곱이 되겠죠. 3 빼기 1에서. 그리고 나서 곱하기 요거 안에 거 미분한 거 얼마? 아까 얘기했듯이 0.2를 곱해줍니다. 요게 부피의 변화율 식이에요. 그럼 어느 시점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t가 5초일 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5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2파이가 되고 단위는 부피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리고 이거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하는 흐름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한다? 일단 t초일 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야 식을 세울 테니까. 자, t초인 순간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요. 알겠어요? 동영상이 움직이는데 이미의 시간 t일 때 동영상 그 스냅샷을 찍는 거야. 딱 그때 캡처하는 거라고. 그래서 딱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게 길인지 부피인지 넓인지 보고, 그러니까 길인지 넓인지 부피인지 보고 그걸 t에 대한 식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걸 미분하면 변화율 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몇 초일 때 변화율 구하라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그 시간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 흐름이에요. 이 단계를 잘 거쳐주면 똑같이 따라만 하면 돼. 자, 이건 필기하시고. 자, 한번 여러분 이거 연습 문제 있는 것도 연습 문제 말고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6-2번. 요거를 6- 한번 더 해줄 테니까 보시고 한 번 더 연습해보자. 그러니까 연습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뭐 대단한 단어는 아니고 딱 시키는 거 하면 할 줄 알면 돼요. 많은 거 바라지 않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요 단원 자체, 특히 요 변화율 쪽 문제는 딱 시킨 것만 잘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고개 숙이고 안 들으면 어떡해? 자, 한번 봅시다. 6-2번.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일사분면이 있는 상황에서 자, 점 A라는 애가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큼 가냐면 요쪽으로 가는데 매초 3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 단위가 없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앞에 게 단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초당 원래 3m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단위가 없지. 그냥 초당 3m, 그러니까 앞에 단위 없이 per s인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 그래서 초당 3씩 가는 거야. A가. 자,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움직이는데 B는 초당 2씩 간대. 이쪽.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선분으로 하는 요런 어떤 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요 정사각형 넓이의 뭘 구하라?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말했듯이 몇 초일 때 상황?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그림을 그리면 이게 3씩 매초 3씩 같잖아. 그러면 실제로 t초일 때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위치가 3t,0이 되는 거 맞나요? 매초 3씩 같잖아. 그럼 t초가 지나면 3t만큼 갔겠지. 같은 식으로 얘가 매초 2씩 갔으니까 t초가 지나면 얼마큼 가 있어? 2t만큼 위치하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13t가 돼요. 맞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st는 얼마입니까? 변의 제곱이니까 13t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t초일 때 그림 그리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놈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 변화를 구하라며. 그럼 미분하면 된다고, t로. S'(t) 구하면 된다고. 그럼 얼마예요? 26t죠. 그래서 5초 후에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다 얼마 대입하라고? 5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5초 후니까. 답이 130이 되고 끝납니다. 단위가 또 없죠? 이게 어차피 넓이 단위 애초에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고 끝나요, 단위. 그래서 뭐 단위까지는 안 써도 되고 정답이 130이 됩니다. 이렇게 요 흐름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요 흐름만. 알겠어요? 요 뒤에 하나만 더 해보죠. 비슷한 거. 여러분 이거 좀 틀리니까. 자, 뒤쪽에 보면 10번에 이제 부피 관련된 거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밑면의 반지름이 10cm고 요렇게 원볼이 있어요. 높이는 30cm예요. 근데 얘가 물을 내가 넣었는데 물의 수면이 매초 1cm씩 증가를 하게 물을 넣었는데, 그럼 이 물이 차오르겠지. 자, 그럼 t초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1초당 높이가 1씩 차오르니까 t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 높이가 얼마가 돼요? 높이가 tcm가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매초 1cm씩 증가하겠대. 근데 나는 어차피 t초일 때 그림을 그리라며. 그러면 t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수면의 높이가 tcm로 증가했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여러분, 그러면 이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VT를 구해야 되는데, 지성아 봐봐. 요거 뭐 써야겠어요? 딱 봐도 닮음 쓰겠죠. 왜? 지금 이게 대부분 이런 거 풀 때 닮음 쓴다고. 얘가 여기가 지금 t야. 근데 요게 지금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높이랑 반지름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t가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겠지?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얘의 3배가 된 다음에 길이가 1대 3이잖아, 비율이. 그럼 요 직각삼각형의 비율도 1대 3일 거야, 닮음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t일 때 여기는 얼마가 된다? 길이가 3분의 1t가 될 거야. 그러면 부피식은 어떻게 돼요? 원뿔 부피식 3분의 1 파이 r제곱 h. 원래 이거 쓰잖아, 맞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3분의 1 파이에 3분의 1t의 제곱 곱하기 t니까 정리하면 27분의 파이 t의 세제곱. 이게 부피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은 얼마예요? 얘를 t로 미분해서 9분의 파이 t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구한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 높이가 6cm가 될 때, 즉 t가 몇 초일 때? 6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6을 대입하면 끝난다고. 지금 똑같은 흐름의 문제를 4개 푼 거야. 맞지? 어떻게 된다? t초일 때 그린다. 변화율 구하라고 하는 애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얘를 t로 미분해서 변화율식을 구한다. 그래서 몇 초일 때 변화율 구하라고 이제 묻는 거니까 시간을 대입한다. 요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9파이 곱하기 36이니까 4파이가 되고, 단위는 부피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나누기 s. 초로 나눴습니다. 정답이 몇 번? 동그라미 1번이 된다. 지금 요 직거리만 했어요, 오늘. 딴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수업 듣고 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숙제가 136쪽까지 숙제가 됩니다. 개념편은 풀어봅시다. 양심적으로.